여러분 교재 24쪽으로 가주세요. 24쪽에 대표적인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식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24쪽에서 자, 네 번째 줄에 있는 SO4-일 거예요. 황산이 이온이죠. SO4-2가 이온. 이 황산이 이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설명했어요. 공명구조 총 몇 개 나옵니까? 6개가 나오면서 평균적으로 무슨 구조더라? 3연체 구조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쪽으로 가봅시다. 예제 문제를 두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예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다음은 분자들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표시했고 기억 여기 OCO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분자죠. 이산화탄소 분자는 비공유 신재생까지 표현해보면 이렇게 생겼고 선형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NCO-1가라고 하는 구조를 봤더니 이것들도 우리가 공명구조 자,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식대로 해서 공명구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선형 구조로 나와요. N-1가는 이건 바로 N3-1가 이온, 아지드와 이온인데 N 간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로 선형 구조로 나와 있어요. 형식 전환을 표현해 봅시다. CO2에서는 모두 0가 이기 때문에 표시 안 했어요. 여기서는 O만 -1가이기 때문에 O에 대해서만 제가 표시했어요. 나머지는 다 0가입니다. 여기서는요, 중간에 있는 N이 플러스 1가, 양쪽에 있는 N들이 -1가이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은 전체 몇 가가 될까요? -1가죠. 그래서 전체 산화수는 구성원소들의 산화수를 합해도 나오고 여기서는 형식 전화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 -1가가 나왔습니다. 모두 직선형 분자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기억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기 탄산이온, 질산이온, 에스토니는 모두 평면 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23쪽의 아래쪽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죠. 정확하게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옵니다. 니은의 설명도 옳습니다. 디귿, P4O10의 분자 구조에서 P와 O 간의 결합은 모두 단일 결합이 아니죠. P4O10이 어디에 있었냐면 23쪽에 얘 5번이었어요. 얘 5번을 보면은 P4O10에서는 P가 O하고 결합을 할 때 각각의 P들은 이 O 세 군데하고는 단일 결합인데 바깥쪽에 있는 O하고는 무슨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이죠. 단일 결합은 결합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결합 길이가 깁니다. 이중 결합이거나 삼중 결합 같이 더 다중 결합을 하면은 결합력 자체는 더 강한 결합이지만 결합 길이를 따지면은 더 결합 길이가 짧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4O10에서는 P와 O 간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는데 모두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디귿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었어요. 얘 1번에서는 기억과 니은만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 2번.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여기서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해서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예측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이스 구조를 그려 봅시다. 이산화탄소 분자는요, C와 O 간이 이중 결합이면서 완전히 직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 분자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첫 번째 예로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로 한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구조? 두 개가 나오면서 공명 구조 관계에 의해서 여기 O와 O 간의 결합이 모두 1.5중 결합이라 했고 이렇게 이 O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굽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N2O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N2O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 나오면서 직선형 구조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PCl5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 전자쌍이 몇 군데 방향을 뻗었냐면은 이렇게 다수 군데를 방향으로 뻗었죠. PCl5는요, P를 기준으로 P가 15족 원소고 원자가 전자 5개인데 CL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공유 결합하는데 전자 한 개, 한 개, 한 개 썼어요.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로 이루고 또 나머지 CL 두 개하고는 이런 방향으로 생겼죠. 이가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때도 P가 전자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P는 15족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이 5개를 모두 공유 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세 군데 CL하고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CL 두 개와 결합을 하고 있죠. 위로 보니까 삼각 피라미드 형태, 아래쪽을 봐도 삼각 피라미드 형태, 이걸 우리가 삼각쌍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선택지 1, 2, 그리고 4, 5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근데 선택지 3번의 설명이, 이 설명이 틀렸다 이거죠. 선택지 3번의 설명, 이 구조가 틀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그려보면 틀린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은 몇 쪽 원소예요? 16쪽 원소죠. 원자가 전자 몇 개? 6개입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할로겐 원소 17쪽 원소. 원자가 전자 몇 개? 7개이죠. 이런 F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28개의 전자에다가 6개까지 합하니까 몇 개의 전자? 34개의 전자죠. 3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34개의 원자과 전자를 뭘로 두 번째로 환산해요? 전자쌍의 수로 환산하죠. 나누기를 일을 하면은 전자쌍의 수는 몇 개더라? 17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 그린 걸 보세요. 바깥쪽에 전기염 흥도가 큰 O나 F가 간다고 했는데 F가 큰 건 맞아요. 자, F 기준으로 해서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 이거는 공유 결합하는 전자쌍이죠. 이거는 다 비공유 전자쌍들이죠. 그래서 전자쌍 4개. 여기도 원자가 전자쌍 4개, 4개, 4개. 총 몇 개 썼어요? 구조로 보니까 16개. 17개가 되는데 지금 한 개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전자쌍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는 16개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더 그렸을 때 이 S를 기준으로 해서 F가 하나, 둘, 그리고 셋, 4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16개죠. 자, 17개 중에 한 개가 더 이 S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따져보면은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굳게 되는데, 자, 이 구조가 무슨 구조처럼 생겼어요? 비공유 전자쌍과 이 F들 간을 따져보면 이게 평면 삼각형이고,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있는데 이 축이 약간 휘어져 있죠. 이 구조 무슨 구조입니까? 시소 구조처럼 생겼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분 시소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SF4라고 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시소 구조 또는 구분 시소형 구조인데 여기서는 정사면체 구조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제 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SF4가 구분 시소형 구조 또는 시소형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 종류의 시험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대학원 입학 시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일반화학을 배우면서 중간고사를 칠 때도 단골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이까지 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4쪽에 있는 이 구조들까지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24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해석이 안 된 것들은 저한테 보도록 하십시오. 단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항상 8전자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는 뭐밖에 없다고요? C, N, O, F, 규소밖에 없어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는 첫 번째로 원자과 전자수를 모두 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자과 전자쌍의 수로 환산하죠. 세 번째로 전기염 흥도가 큰 원소가 바깥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하죠. 네 번째로 누구부터 8전자규칙 만족한다고요? 전기염 흥도가 큰 원소부터 8전자규칙이 만족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통 중간에 있는 원소가 8전자규칙이 만족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때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바깥쪽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결합인 파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8전자규칙을 만족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구성 원소들의 형식 전화가 몇 가에 가깝도록
0가에 가깝도록 그리다 보면은요, 2개 이상의 비슷한 공명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자 성질은 어떤 성질이라고요? 이런 공명 구조가 그려지는 것들의 평균적인 성질이 실제 분자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공명 구조가 2개가 나오든지 3개가 나오든지 또는 황산이온과 같이 6개가 나오든지 간에 평균적인 성질이 그 분자의 실제 결합의 성격이다라고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6쪽을 보면은요, 9번째 섹션 주기율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화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율표를 적당하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율표 3주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요. 4주기에 있는 전이금속 원소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화학 공부할 때 많이 편리하답니다. 주기율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연계에서 발견이 됐던 또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핵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던 간에 그 110여 종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원자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 것입니다. 원자량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자 번호죠? 우리가 앞에서 원자 번호는 뭐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핵에 있는 양성자 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원자 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합니다. 크게 이 주기율표를 봤더니 행으로 배열된 것이 주기, 그 다음에 열로 배열된 것이 족인데 7주기 18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